서울의 추운 겨울밤, 하은은 병원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쥐고 있었다. 부모님의 강요로 시작된 이 치료는 이미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았다. 너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해. 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하은은 눈물을 삼키며 문을 열었다. 치료실 안으로 들어서자 가은 박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가은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한 눈빛과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하은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요? 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킨 후 이곳에 오게 됐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첫 세션에서 하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하은의 부모님은 달랐다. 그들은 치료라는 이름으로 $20,000를 투자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고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하은처럼 명문대 출신의 딸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치명적이었다. 세션이 진행될수록 하은은 가은에게 점점 마음을 열었다. 가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조언했다.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성은 때때로 우리를 속박해요. 중요한 건 당신의 행복이에요. 하은은 그 말에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부모님은 매일 그녀를 압박했다.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제대로 고쳐. 아버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한편 가은은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성을 잃은 후 그녀는 이 직업을 선택했다. 환자들을 도우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지만 하은을 만난 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은의 눈빛, 그녀의 고통이 가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이 아이를 정말 치료할 수 있을까? 가은은 밤마다 자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하은은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죠. 지금도 그 기억이 아파요. 가은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바꾸려 하면 더 큰 상처가 돼요. 하지만 가은의 말은 그녀의 전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이었다. 하은의 가족은 그녀의 변화를 요구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박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라고 물었다. 하은은 거짓말로 대답했다. 네,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가은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에요. 하은의 그 말에 가은은 가슴이 아팠다. 세션이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생겼다. 가은은 하은의 강인함에 끌렸다. 그녀의 눈물, 그녀의 미소가 가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가은은 전문가로서의 경계를 지켜야 했다. 이건 안 돼. 환자와의 감정은 금지야. 그녀는 자신을 타이르며 세션을 이어갔다. 한 달 후, 하은은 큰 결정을 내렸다. 박사님, 저 부모님께 솔직히 말할게요. 가은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 후과가 클 수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하은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앞에 섰다. 엄마, 아빠.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치료받아도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그 돈을 날렸어? 내가 미쳤어. 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떻게 그래?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하은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유를 맛보았다. 다음 세션에서 하은은 그 일을 털어놓았다.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가은은 조용히 듣고 나서 말했다. 당신의 선택은 용감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거예요. 가은의 말은 위로가 됐지만 그녀 자신도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도 솔직해져야 할까? 사회적 압력은 하은을 더욱 옥죄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하은 씨,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없대. 그녀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가은은 그런 하은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고 살았지? 하은의 고백 후 가족의 반응은 점점 심해졌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고 어머니는 매일 울며 설득했다. 치료 계속 받아. 박사님께 더 돈 들이게. 하은은 거부했다. 엄마, 그건 소용없어요. 저는 변하지 않아요. 가은과의 세션은 이제 하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다. 박사님, 저 이제 혼자예요. 가족이 날 버렸어요. 가은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가족의 사랑은 때때로 조건적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하은을 도우려다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까 두려웠다. 한편 가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학 때 연인 지은과 헤어진 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다. 지은은 사회적 압력으로 결혼을 선택했고 가은은 홀로 남았다. 그때 나는 왜 싸우지 않았을까? 가은은 후회했다. 하은은 가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저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학교 선배였죠. 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포기했어요. 가은은 공감하며 그 선택의 대가는 컸겠네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가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졌다. 사회적 정키는 하은을 더욱 괴롭혔다. 그녀의 소문이 퍼지자 직장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의 상사의 말에 하은은 분노했다. 제 성적 지향이 일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은은 하은을 도우려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사회단체에 가보는 건 어때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하은은 그 제안을 따랐다. LGBT 모임에 참석한 하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 모임에서 하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가은이 과거에 그 단체의 멤버였다는 소문. 박사님도. 하은은 의심했다. 다음 세션에서 그녀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박사님, 당신도 레즈비언이세요? 가은은 당황했다. 그건 환자와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를 속이시는 거예요? 왜 치료를 하시면서? 가은은 침묵했다. 그날 밤 가은은 고민에 빠졌다. 솔직해져야 해. 하지만 내 직업이 위험해. 하은의 가족은 여전히 압박했다. 아버지는 가은에게 직접 연락했다. 우리 딸을 제대로 고쳐주세요. 돈 더 드릴게요. 가은은 거부했다.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수용이에요. 하지만 그 통화 후 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하은은 가은에게 감정을 느꼈다. 박사님, 당신 덕분에 살아요. 가은은 그 말에 흔들렸다. 나도 내가 소중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사회적 반발은 절정에 달했다. 하은의 소문이 온라인으로 퍼지자 그녀는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됐다. 비정상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은은 무너졌지만 가은의 지지가 그녀를 일으켰다. 가은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다음 세션에서 그녀는 하은에게 말했다. 하은 씨,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어요. 하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치료를? 가은은 설명했다. 처음엔 환자들을 도우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수용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환자와 의사를 넘어섰다. 하은은 안도와 함께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 고백은 후폭풍을 불렀다. 하은의 부모님이 알게 되자 그들은 가은을 고소하려 했다. 사기꾼. 우리 돈 돌려줘. 가은의 병원은 위기에 처했다. 내 커밍아웃이 모든 걸 망칠까?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뉴스에 레즈비언 치료사의 충격 고백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가은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동성애는 병인가? 하은은 가은을 지지했다. 박사님은 제 영웅이에요. 하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가은 씨를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일까? 그녀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과거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금기였다. 가은도 마찬가지였다. 하은을 사랑하지만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해. 그녀는 퇴직을 고려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크겠지? 가족의 배신이 이어졌다. 하은의 어머니는 그녀를 설득하려 친구들을 동원했다. 내가 잘못됐어. 정상으로 돌아와. 하은은 대항했다. 엄마, 저는 정상이에요. 고조되는 드라마 속 두 사람은 비밀 만남을 가졌다. 우리 함께 싸워요. 가은의 말에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그들을 가차없이 비난했다. 가은의 커밍아웃 후 세상은 뒤집혔다. 미디어는 그녀를 집중 조명했다. 전 치료사의 고백, 동성애는 치유할 수 없다. 하은은 TV를 보며 울었다. 가은 씨, 왜 그렇게까지? 가은의 삶은 파탄났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 그녀는 실업자가 됐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하은을 위해선 가치 있어? 하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너 같은 딸 없어. 아버지의 말에 하은은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온 그녀는 가은을 찾았다.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녔다. 직장, 친구, 모든 걸 잃었다. 내적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하은은 이 사랑이 옳은가 자문했다. 가은은 우리의 선택은 자유야 라고 답했다. 배신의 순간이 왔다. 하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하은이 치료사와 사귀어 온라인 폭풍이 일어났다. 가은은 무대에 다시 섰다. 우리는 사랑해요. 사회가 우리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컸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까?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따라왔다. 하은은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로 세상을 바꿔요.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동성애, 치료 아닌 수용.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논쟁이 일었지만 지지자도 늘었다. 두 사람은 운동가가 됐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잃은 친구, 직장, 가족의 일부. 이게 우리의 대가야? 이야기의 끝에서 하은은 가은을 안으며 말했다. 후회 안 해.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과연 옳은가?